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영신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 제주에 그전에 한 7년 정도 이제 살면서 제주의 자연 환경과 이제 커먼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탁받은 것은 퍼블릭 커먼즈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퍼블릭이라는 개념도 조금 모호하고 이제 커먼즈라는 개념도 조금 모호하고 아마 이 두 가지 말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혹시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처음 접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요 말은 이제 이 커먼즈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퍼블릭 커먼즈라는 말은 일부에서 이제 최근에 좀 쓰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물론 이제 기존의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커먼즈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테지만 커먼즈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뭘까? 그 문제의식이 뭘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제 최근에 나온 말이어가지고 퍼블릭 커먼즈란 말이.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과 이제 뭐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퍼블릭 커먼즈랑 또 뒤에 이제 김성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퍼블릭 커먼즈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 말이 조금씩 다른 목적에서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커먼즈라는 말은 없었지만 이 커먼즈라고 하는 이 뭐 하나의 시스템이랄까 아니면 하나의 체제랄까 또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부터 존재해 왔다. 근대 이전 시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딱 존재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역사 속에서 널리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던 어떤 자연 자원과 관리 제도들을 이제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커먼즈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송계를 이야기합니다. 네, 송계는 여기 이제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계를 만들어서 그 소나무 숲을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던 제도와 그 소나무 숲을 이제 함께 지칭하는 거죠. 네. 요 이제 송계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송계라는 이름은 아주 극소수의 사례만 지금 있고요. 대부분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제 산림계로 이름을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입회권 이리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하고요. 예. 한국에서는 이 커먼즈가 근대로 오면서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봐도 좋은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시대부터 이 전통적인 커먼즈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통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적인 커먼즈들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을 광장이나 거리, 마을 도서관, 그다음에 뭐 육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 공유지들과 그다음에 도시 자체도 이제 커먼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커먼즈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커먼즈 종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커먼즈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유명한 그 커먼즈 운동가인 데이비드 볼리어의 책들이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공유인으로 사고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커먼즈를 크게 이제 5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자급 커먼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계 작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 자원들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요. 산림이나 어장이나 또는 이제 목초지, 그다음에 뭐 물도 하천도 있고 뭐 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냥감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계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되었던 이런 커먼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것과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요. 그 토착민의 커먼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신성한 장소, 또는 전통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 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 문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토착민의 커먼즈는 초국적 기업들이 이 원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통 지식을 가져가서 특허권을 내고 뭐 의약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들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이제 부족이 함께 사용하던 디자인 문양이나 이런 걸 가져가 가지고 이제 뭐 그 패션 상품들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래서 이제 생물자원 수탈이 심각하다라고 많이 비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커먼즈고요. 그 세 번째는 현대 도시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이제 시간은행이라든가 혈액이나 장기 기정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체 정원이라든가 광장, 마을 축제, 뭐 친환경 마을, 그 다음에 공동 주거지. 최근에 이제 소규모의 이 코리빙 공간을 이제 구성해서 사람들, 뭐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산다든가, 마을 단위에서 이제 뭐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커먼즈를 시민적 사회적 커먼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서 공동체 수준에서 자치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힘든 이런 이제 커먼즈들이 있는데요. 가령 이제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이제 국유지, 뭐 가령 뭐 감척지라든가, 아니면 뭐 전파라든가 이런 형태, 대부분 이제 국가가 관리하던데, 이것을 이제 커먼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존의 이제 국가 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관료들이 이런 국유지, 이 국가 커먼즈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공공재라고 불렀지, 이걸 이제 커먼즈라고 따로 부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보다 참여하는 형태로 새롭게 이제 좀 바꿔야 되고, 시민들의 이익이 되고 뭔가 협치를 통해서 관리되는 형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런 국가 중심의 어떤 관리 방식을 시민들의 것을 국가에 신탁해서 국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제 그 임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관리해왔던 자원들을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신탁 커먼즈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커먼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먼즈라고 부르고, 대기라든가 해양, 또는 해양 자원, 뭐 생물 다양성, 인간의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것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관리할 수 없는, 오히려 국가들의 연합이라든가 초국적 NGO라든가 이런 전 세계 시민들,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호해야 될 어떤 자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커먼즈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커먼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커먼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분해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들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용하는 주체가 있다. 또는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즈는 인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자연 일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자연 자원이나 사회적 제도, 자원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떤 자원이나 공간이나 이 자원도 이제 물질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비물질적인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생산해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공동 노동의 결과물들도 있겠죠.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부이지만 이 공동의 부를 커먼즈의 형태로 계속 이제 축적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생산한 것을 각자가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한데 모아서 계속해서 이제 쌓아 나가면 이것은 또 이제 새로운 커먼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원이나 공간 또는 자연과 일정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관계의 성격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자원이나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칙 하에서 어떤 윤리나 규범을 가지고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때 이제 그 둘 사이에 맺는 특별한 관계들을 이제 설명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약속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규칙과 규범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용 관리자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공동의 자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커먼즈냐 아니냐를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한 형태로 꼭 있어야만 커먼즈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대상과 이용자 공동체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떤 목적하에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이제 커먼즈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커먼즈로 이제 묶어내는 활동을 사회적 실천으로서 이제 커머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커머닝 과정은 따라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과정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공동의 자원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협력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관리 체제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규칙이라든가 규범을 스스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세 가지 과정들이 사회적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데 이제 어우러질 때 요 전체를 커먼즈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커먼즈를 그냥 자원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이제 협소하게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체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먼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나 논쟁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서로 좀 다르게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커먼즈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커먼즈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불완전한 여러 가지 커먼즈들보다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던 커먼즈였던 존재 방식, 관리 방식들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커먼즈의 본질적인 측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제 커먼즈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커먼즈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커먼즈는 모두의 것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이념이나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권리를 규정하는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세기 로마 법전에도 국가적인 것과 인류 모두에게 속하는 공동물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물에 대한 분류 체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13세기에 만들어졌던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나 산림 헌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일반 민중들이 자기들의 생계 작업을 위해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보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조선의 그 건국 이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도 산림천택은 여민공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조선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 그 형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점 시초장자는 장 80이다라고 해서 시초장이 뭐냐 하면 이제 땔감을 구하는 그 숲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독점하려고 하는 자는 곤장 80대에 찬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엄하게 이제 다스렸던 거거든요. 이 말은 일반 백성들이 이 숲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권리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틀이 필요했다라는 것 하나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가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그 조선시대의 그 산림 정책들을 보면 양반들이 이런 그 경국대전에 있는 형전의 규정들을 무시하고 송계를 약탈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저항하는 이런 분쟁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커먼즈가 존재하려면 이런 보편적인 규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근대 이전의 그 사회는 어떤 왕조나 제국으로 통합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은 지역적인 단위에서 분할된 어떤 지역 공동체들 속에서 이제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 한번 속하면 사실은 벗어나기 힘들고 굉장히 고정된 장소에서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인류 모두와 자연 일반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 공동체와 그들이 이용하는 특정한 자연 자원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을 이용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자원, 우리의 산, 우리의 숲, 우리의 우물들을 이제 구성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커먼즈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규정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띠면서 존재해 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먼즈의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두 가지 차원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커먼즈들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현대적인 커먼즈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확산시켜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경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공동체가 자기들의 우리들의 어떤 자원들을 이용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커먼즈를 이용해 왔는데, 사람들의 이동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도시에 함께 모여 살고 있고 굉장히 이동이 빈번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가 계속해서 교란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또 떠나가요. 그래서 이 커먼즈 또는 공동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얼마만큼
폐쇄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개방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커먼즈의 성격이 확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 현대의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커먼즈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기는 매우 힘들어요. 예. 그것은 이제 도시의 성격 자체가 그렇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별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커먼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픈된 그런 성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 개방되어 있는 커먼즈들을 이야기할 때 요것이 이제 퍼블릭 커먼즈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커먼즈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요 이제 커먼즈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제가 이야기했던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차원, 그 다음에 자원의 규모와 시민들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의 어떤 규모나 성격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커먼즈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퍼블릭 커먼즈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퍼블릭 커먼즈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해왔던 관료제를 통해서 관리해왔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자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퍼블릭 커먼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국가 신탁 커먼즈라고 분류되었던 커먼즈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 이제 퍼블릭 커먼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퍼블릭이라고 하면 공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국가적인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퍼블릭이란 말에는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 동양 사회에서도 공적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공적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적인 것 또는 왕과 관련돼 있는 것, 최고 통치자와 관련돼 있는 그런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평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들에게 두루두루 공평하게 제공되는 어떤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먼즈의 앞에 퍼블릭을 우리가 붙일 때 그것을 국가적인 것을 새롭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국가 신탁 커먼즈라고 규정됐던 것들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적이다 또는 공공의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퍼블릭을 이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뭐냐 시민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공적인 문제로서 공적인 장에서 논의되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국가도 들어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퍼블릭을 이해를 하면 글로벌 커먼즈도 퍼블릭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국가 신탁 커먼즈도 퍼블릭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시민적 사회적 커먼즈도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고 흔히들 이제 생계 자극 커먼즈를 커뮤니티 커먼즈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커먼즈라고 규정하는 것들도 그것은 퍼블릭한 성격이 없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말은 퍼블릭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커먼즈라는 말도 논쟁적이지만 이 퍼블릭이란 말도 굉장히 논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커먼즈란 말이 최근에 나오게 된 근원적인 배경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존에 국가가 관리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유화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가 기존에 관리하던 것들을 그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더 강화를 하고 이것을 사유화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기존에 국가 관리하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의 문제의식은 이제 국가 신탁 커먼즈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영역에서 국가가 기존에 관리해 오던 것을 보다 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커먼즈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기본권으로 현대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어떤 것들, 가령 금융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 또는 이제 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공항, 도로, 국유지 등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퍼블릭 커먼즈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국가가 알아서 조사를 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행정 관료들이 파악을 해서 국가 재정을 써서 이제 해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왔지만, 가령 재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행정 관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자체 정부들이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지자체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가 사실은 시민들에게 없는 거죠. 시민들의 것이지만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어떤 영역인데, 가령 이제 시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은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지자체나 정부에 요구를 해서 재정의 일부를 가져와서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재정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가 독점했던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의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먼즈로 새롭게 변환시켜내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인 것을 퍼블릭 커먼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마을에 주민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도서관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마을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 그 지식을 마을에 필요한 지식들을 한데 모으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관리하자는 형태로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 마을에 존재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을에 특화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필요한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놓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마을에 어떤 도서관을 만들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형태로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된 어떤 형태의 지식을 이곳에서 축적을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지만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형태로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커뮤니티적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퍼블릭한 형식으로 또는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형태로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자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도서관과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커먼즈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퍼블릭 커먼즈는 굉장히 좀 논쟁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나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공적인 공공의 성격을 띤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일단 저희 설명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